평균적인 가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동산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물을 하나 가져왔고요. 폭이 약 6m 정도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쪽 편은 한 30m 정도 되는 땅이고요. 야, 뭐시 처음에 좀 그럴싸하게 발표하더니만 이상한 땅 가져와갖고 우리를 흘리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땅 어디 경기도나 뭐 지방에 어디 한참 구석에 있는데 그런 거 가져온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재미나게도 이 땅은 서울 강남 3구에 있는 땅입니다. 강남 3구 중에 강남구에 있고요. 강남구 중에 삼성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중에 우리의 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9호선 라인의 출입구에서 1분 거리입니다. 과연 그러면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런 땅을 과연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이제 디스클레이머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저는 외국계 부동산 중개법인에 있고요. 거기에는 특징이 뭐냐면 어떤 매물을 발표하기 전에 첫 번째는 이 매물에 대한 담당자가 누구냐, 권한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매도나 매수 과정 중에 모든 절차에서 매수자, 매도자는 현장을 꼭 봐봐라. 그러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우리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게 꼭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제 매물은 아니고요. 저희 회사에 있는 윤정이라고 하는 그런 담당자의 매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삼성동에 대한 지역 구입을 하겠습니다. 삼성동 우리가 다 알죠. 코엑스 가보고, 그리고 뭐 지나가든 뭐하든 다 가본 지역입니다. 우리가 뻔히 아는 동네 뭘 지역 구입을 하겠다고 나온 거야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삼성동의 변화랄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호재에 대해서 정말 좀 깊이 있게 아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서울에 가장 핫한 곳은 강남이겠죠. 근데 강남 중에는 강남역일 겁니다. 근데 그 소비와 또 오피스와 그거의 중심에 강남역에서 삼성역으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변화가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는 뭐 사람들 많이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은 바로 이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옥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동고속도로 지하, 그리고 코엑스가 더 확장되는 것, 그다음에 인천공항 터미널도 더 증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다, 뭐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 많이 생기고 그런다고 하는데 얼마큼 많이 늘어나는데? 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잠실 야구장 많이 가보죠.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이 영동고속도로 이 지하와 현대자동차 부지의 지하 부분만 잠실 야구장의 30배가 됩니다. 지하만. 물론 많이 파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사무실, 제 회사의 사무실이 삼성동에 있는데 아침에 출퇴근길에 장난 아닙니다. 뭐 지하철에 오징어처럼 끼고, 뭐 버스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막 그런데 거기에 하루에 이동하는 인구가 약 5만 명입니다. 향후 여기가 18만 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인즉슨 사람이 더 많이 모인다. 그리고 회사가 더 많이 생긴다.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그런 곳에 결국에는 부동산 가치가 향상이 된다고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자동차 사업 부지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영동고속도로가 지화가 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해진다고 하는데 GTX A라인, C라인이 바로 영동고속도로 지화되는 그곳에 생깁니다. 여기를 보통 우리는 복합 환승센터라고 하는데, 좋다, 뭐 이렇게 빠른 거 생긴다고 하는데 그게 뭐 나랑 뭐 어떤 상관인데, 그게 얼마나 좋아지는데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역이 크로스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역에는 10개의 요금이 교체가 되는데, 거기서 역을 한 번 갈아타려고 하면 분명히 서울역인데 갈아타는데 거의 역 한 정거장 정도를 저희가 실제로 걸어가다 보면 이 같은 역 많잖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삼성역에서 진행 중인 그 복합 환승단은 이 가로축으로 환승하는 게 아니라 상하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역에서 지하로 엘리베이터 타고 한 2층, 3층만 하면 바로 환승을
가능한 겁니다. 이거 뭐 컨셉만 그렇고 정말 이거 가능한 거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르린의 중앙역, 그 다음에 런던의 킹스 크로스역, 그 외에 세계에서 이미 벌써 6군데 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외국의 사례를 저희가 가져와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역이 신분당선이 됐을 때 사람들이 야 여기 뭐 분당에서 바꿔주니까 분당 쪽 많이 가격 오르고 뭐 그 다음에 카페촌 활성화되고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뚜껑 열었을 때는 오히려 강남역의 빨대 효과 때문에 분당의 카페촌이 좀 많이 좀 시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에서도 10년 전에 천안역 같은 경우에 가면 상당히 번화했어요. 젊은 친구 많고 막 그랬는데 천안역에 지하철이 생기고 나서 지금도 활성화됐지만 예전 같지는 못하다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고, 이게 수도권에 있는 각 끝지역에서 삼성역까지 가는데 15분이면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를 해서 돈을 벌고 하는 사람 말고 와서 말 그대로 즐기고 술 마시고 사람 만나고 하는 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성하는 것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이러한 데이터 숫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바뀔 모습들은 이렇게 단순히 이제 어떤 오피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광, 그다음에 컨벤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조감도의 모습들은 이렇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잘 피부에 와닿지 않아. 얼마나 느는 건데? 라고 하게 되면 주공은 20년 동안 약 253조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요. 고용 창출은 20년 동안 113만 명, 그리고 세수도 많이 늘어납니다. 좋다. 현대자동차 들어오니까 뭐 자동차 보험이 3만 개라고 하니까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많이 생기겠지. 그래 좋아. 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 자동차 산업 관련돼서 일어나는 직장 수는 약 23만 명. 그 외에 건축 사업이 21만 명, 막 판매업이 47만 명, 그리고 금융 서비스업 등 단순히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직장이 생긴다 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삼성동입니다. 좋다. 그러면은 뭐 삼성동 뭐 나도 가봤고 좋은 동네인 것 같은데 뭐 오늘 가져온 매물은 뭐야? 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오늘 가져온 매물은 바로 이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보면은 좀 상당히 시골에 이제 좀 소주 한잔 마실 때 생각나는 그러한 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땅 평수는 58평이고 면적은 다 앞에 3,000평,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좀 약간 강남에 있는 거 맞아? 싶을 정도의 건물입니다. 좋아. 네, 알았어. 그런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땅 모양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6m에 30mm 상당히 이제 모양이, 저걸 과연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건축을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이 폭이 6m가 안 되면 차량 진입을 하고 인접대지 경계라든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찾아놓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어요. 야, 너 사기치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 뭐 좀 더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지화되는 게 이 부분이고요. 현대자동차 사업부분, 그다음 삼성역, 그리고 이게 9호선입니다. 봉은사역이고, 봉은사, 그리고 삼성중앙역이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35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뭐 땅 모양 이상해서 뭐 싸다는데 얼마 정도 하는데, 이 대제 가격 70억입니다. 그 비싼 거야, 싼 거야? 좋아, 비싼데 뭐 얼마나 비싼데. 주변에 실제로 거래했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1번이 제가 1번이 비싼 데는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위치고요. 그다음에 2번, 3번, 4번이 비교 사례입니다. 최근에 거래했던 실 금액을 가졌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2,500만 원 정도고, 3번 같은 경우가 올해 여기서 떨어졌는데도 1억 3,600만 원 정도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 오기 때문에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되고, 산술평균을 하게 된다고 하면 땅값은 평당 1억 3,1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땅은 평당 약 한 1,100만 원 정도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네, 이 인사에 비교했을 때. 근데 어찌됐건 그 땅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뭐 말씀하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건축사를 통해서 이 설계를 실제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특징은 뭐냐면 건폐 용적률을 다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다 찾아냈고요. 그리고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이 차량 진입하고 나면 이 부분을 사실은 위에 부분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부분을 로비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1층 임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층을 버리거나 위에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저희가 코어라고 하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1층과 지하 부분을 단독으로 임대를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용적률 건폐를 저희가 활용하고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탑에 카페라든가 바식으로 삼성동에는 야경을 즐길 수 있으며 이 부분도 추가 임대라든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설계를 보면은 그냥 정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설계보다 모형을 만들면 더 멋있고 건물을 지으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히 설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부에서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3개면 중에 2개면만 유리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폭이 6m가 안 되는 곳에서 3m 다 유리로 하게 되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2개면을 하게 되면 조망권 확보도 되고 그리고 오히려 업무 집중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뒷면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런 건물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지으면 훨씬 더 건물이 이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제 협력사고요. 이분 같은 경우 유튜브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소형 땅들을 모양 이상한 땅들을 좀 이렇게 멋있게 잘 만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 뭐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임대료 얼추 평균 얼마 정도 받는데?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마침표에 임대를 마친 곳에 그 자료를 가졌고요. 보통 한 임대가 평당 한 12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또는 12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차이는 거리의 차이도 있지만 건물의 연식에 따라서 가능하고 만약에 저희가 신축하게 된다면 평당 12만 5천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2만 5천 원, 12만 원 정도가 바로 해당 건물에 인접해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래, 좋았어. 마음에 들어. 한번 지어볼까? 근데 너 그거 계획만 해고 실제로 그렇게 지은 데가 있어? 있습니다. 바로 역삼동 700-3번지 한남동 이태원동에서 이러한 부지를 개발을 해서 신축을 해서 우수 임차에 스타벅스 보이고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 이러한 이쁜 건물에 들어옵니다. 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작은 부지의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사람들이 일부러 저렇게 설계를 한 건가? 라고 해서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땅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낮는데 이거를 평균 가격 정도로 회복이 가능하고 매각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차익을 내고 있다라는 실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자, 조금씩 이제 관심이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회사 내 저희는 이제 매매팀이 따로 있고 임대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는 매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브랜드 임대를 다 마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건물에 맞는 임대는 뭐가 되겠을까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1층 전층을 미용실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갤러리관처럼 3, 4층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쓰고 1층과 2층 지하 같은 경우에는 전시실을 쓰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좀 특화된 카페로 하거나 그리고 중간에 사무실 넣고 카페랑 5층은 루프탑이라든가 아니면 바 같은 걸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했고 그 정도로 했을 경우에 보수적으로 해도 12만 5천 원 충분히 나온다. 사무실로 해도 그 정도 나오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빅데이터를 한번 돌려보자. 임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저희 팀원들이 다 현장이랑 이제 미팅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말고리가 혹시 놓치는 거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돌려봤고요. 빅데이터 돌렸던 중간 과정이고 뭐 당연히 삼성동이고 옆 주변이기 때문에 1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된 타겟층, 소비를 쓰는 사람들 누구냐? 40대 남성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소비 수준도 당연히 1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좋다. 뭐 이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so what? 결론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의외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빅데이터는 여기를 곱창 양구이 전문적으로 하자. 아 이게 뭐지? 저는 했어요. 근데 되게 사무실 삼성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무실이 삼성동이니까 당연히 점심을 먹고 저녁 먹고 술 한잔하고 회식을 하죠.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갔냐 가만히 봤을 때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연타 땡이라고 하는 고깃집이 있는데 생각보다 저렇게 자주 가요. 가보면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있고 그리고 나오면 사람들 만족도가 높은데 돈이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또 가서 돈을 쓰고 있던 거였죠. 아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수요비에 고르셨구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빅데이터를 맹신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놓쳤던 그런 부분은 빅데이터로서 커버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결국 수익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데 사무실로만 썼을 경우는 12만 5천 원 했고요. 그리고 뭐 특화된 걸 했을 경우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좀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3.3%, 3.6%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작아 나올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강남 3구에서 매매되는 빌딩은 2%, 3%에서 거래가 됩니다. 4%는 주거용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결코 낮지 않은 수익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익률을 했을 때 이것도 도대체 어떤 근거를 얘기한 거야? 라고 했을 경우에 신축했을 때 건축 비용, 부대 비용, 설계, 기타 등을 두 가지의 컨디션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왔던 여기 보면 신축 비용이 들어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 뭐 좋은 거 같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집값 상승률입니다. 왜냐면 갖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건물도 안 짓고 임차 명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내가 얼마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통계적인 자료들이고요. 잘 안 보이는데 맨 밑에가 전국이고요. 이 빨간 게 서울 특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두 번째 파란 게 강남구고요. 맨 위에 쪽에 있는 게 바로 삼성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삼성동은 제일 많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다른 데가 다 떨어질 때 여기는 오르고 있어요. 그것도 몇 프로? 8%. 근데 이게 과연 참고로 GBC는 착공 안 했어요. 아직 습도 안 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보이거든요. 삼성동 부지가. 펜스를 쳐고 토목공사 착공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5년 걸린다고 했을 경우에 이 5년 뒤의 땅 가격은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설계도 싫어 뭐도 싫어 했을 경우에 가져가는 이게 상당히 많을 거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얼마큼 가져가는데 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건물을 지어서 매각하는 게 수익률이 제일 커요.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지었을 경우에가 돈 있는 분 같은 경우에 건물이 마음에 들고 임차인이 맡게 되면 2%, 1% 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매각 차이는 훨씬 더 많겠죠. 근데 그거는 사실 비교 사례를 가져오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보수적으로 땅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했을 경우에 투자했을 경우에 전체를 다 투자했을 경우에 대출을 30% 했을 경우에 대출을 40% 했을 경우에 수익률입니다. 5년 뒤. 아까 전에 보였던 그 집값 상승률의 평균 5년치를 한 거고요. 당연히 상승 그래프라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거겠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에는 38%, 그리고 대출을 40% 했을 경우는 61%, 많이 했을 경우는 135% 상승되는 겁니다. 땅만 가져있을 경우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대출 가능하느냐? 저희는 이제 상업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했던 좀 금액이 컸던 거 같은 경우는 1금융권에서 대출 90%, 3.5% 받아냈습니다. 1금융권. 제가 있는 회사고요. 뭐 작지 않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좀 전에 처음에 서울에 말씀드렸던 담당자는 바로 이제 인정 매니저라고 하고 저한테는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고 그리고 저는
싸우고 계십니다. 배우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시작했고요. 올린 건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